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눈가와 입가에 점점 주름이 늘어 속상하신가요? 분명 어제는 없던 것 같은데 자고 일어나면 잔주름이 하나씩 더 생기는 것만 같아 마음이 아프시죠? 딸이 사다 준 비싼 화장품을 발라도 그때뿐 피부는 여전히 건조하고 당기기만 해서 그저 나이가 야속하다고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딱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수십만 원짜리 크림이 아니라 여러분 집 서랍 어딘가에 있을 그 3,000원짜리 바세린 하나로 10년은 더 젊어 보이는 피부를 만드는 피부과 의사들의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남은 30년 피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바세린에 대해 가장 크게 오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세린을 영양크림이나 수분크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건조하니까 바세린을 듬뿍 발라야지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이것은 100% 틀린 생각입니다. 바세린에는 여러분의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성분이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영양을 주는 성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맨 얼굴에 바세린만 듬뿍 바르는 것은 마른 땅에 물은 한 방울도 주지 않고 비닐만 덮어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히려 피부는 속에서 더 바짝 말라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세린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피부과 의사들은 바세린을 보습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바로 밀봉제, 즉 실링보호막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주는 놈이 아니라 내 피부가 가진 수분을 지켜주는 놈입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피부 속 수분은 공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수분 증발은 더 심해지죠. 바세린은 바로 이 수분이 날아가지 못하도록 피부 위에 아주 얇은 랩을 씌우는 방패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수하고 로션을 바른 직후에 그 촉촉함을 밤새도록 꽉 잠가두는 수분 자물쇠인 셈입니다. 자, 이제 이 수분 자물쇠를 가장 현명하게 사용하는 황금 열쇠 3가지 비결을 알려드립니다. 이것만 지키시면 됩니다. 첫째, 밤에만 사용하십시오. 바세린은 기름막입니다. 낮에 바르고 외출하면 먼지나 노폐물이 달라붙기 쉽고 자칫 햇빛에 의해 산패되어 피부에 자극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바세린은 자는 동안 수분을 지키는 밤의 파수꾼으로만 임명하세요. 왜 하필 밤일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우리 피부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재생하는 골든타임이기 때문입니다. 낮 동안 손상되었던 세포들이 밤에 활발하게 회복 작업을 벌이는데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안정적인 수분 환경입니다. 바세린은 바로 이 골든타임 동안 수분이 단 한 방울도 날아가지 않도록 꽉 잠가주어 피부가 오로지 회복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최고의 조력자가 됩니다. 반대로 낮에는 왜 안 될까요? 낮은 보호가 아니라 방어의 시간입니다. 낮에 바세린을 바르는 것은 마치 끈끈이 주걱을 얼굴에 바르고 외출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세린의 유분막은 공기 중에 아주 미세한 먼지나 꽃가루 같은 오염 물질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 오염 물질들이 끈적한 바세린과 엉겨붙어 모공을 막고 피부를 자극하면 없던 트러블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바세린은 자외선 차단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기름막이 햇빛을 만나면 열을 흡수하여 피부 온도를 높일 수 있고 애써 바른 자외선 차단제가 이 기름막 때문에 얼룩덜룩 밀리거나 뭉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바세린은 낮에는 쉬게 해주시고 오직 밤에만 피부 재생의 황금 시간에만 사용하신다는 것을 철칙으로 삼으셔야 합니다. 둘째, 쌀알 만큼의 소량만 사용하십시오. 많은 분이 여기서 실패합니다. 많이 바르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듬뿍 바르시죠. 절대 안 됩니다. 바세린은 얇게 발라도 그 막이 강력합니다.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이 숨을 못 쉬어 뾰루지 같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딱 쌀알 반 알에서 한 알 정도면 얼굴 전체에 얇게 바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가 바로 과유불급입니다. 이 좋은 걸 왜 아껴 발라? 하시면서 듬뿍 떠서 얼굴에 두꺼운 이불처럼 덮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이불이 아니라 면사포처럼 얇고 투명하게 씌우는 것입니다. 바세린의 성분인 페트롤라툼은 그 분자 구조가 매우 커서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에 머무릅니다. 즉, 딱 한 겹만 얇게 코팅되어도 수분 증발을 막는 방패 역할은 100% 완수한다는 뜻입니다. 그 위에 두 겹, 세 겹을 덧바른다고 해서 보습력이 2배, 3배가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불필요하게 무겁고 끈적한 기름층만 두꺼워질 뿐이죠. 이렇게 두꺼워진 기름층은 피부가 밤새 편안히 쉬는 것을 방해합니다. 피부도 숨을 쉬어야 하는데 이불로 코와 입을 막아버린 것처럼 피부 질식 상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피부 속에서는 피지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갇히게 되고, 이는 뾰루지나 여드름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즉, 바세린 자체가 트러블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른 잘못된 사용법이 트러블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끈적한 바세린이 밤새 베개나 이불에 다 묻어나서 비위생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욕심을 버리십시오. 딱 쌀알 한 알, 그것을 손바닥에서 완벽하게 녹여 투명하게 만든 뒤 얇은 막을 씌운다는 느낌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셋째, 필요한 부위에만 얇게 바르십시오. 얼굴 전체를 덮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눈가, 입가, 팔자주름처럼 피부가 얇고 건조해서 주름이 잘 생기는 그 부위가 핵심입니다. 이마나 코처럼 기름이 많이 나오는 T존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얼굴 피부는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마치 한나라에도 기름이 펑펑 나는 유전지대가 있고 비 한 방울 안 오는 사막지대가 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마와 코, 이른바 T존은 피지선이 발달해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는 유전지대입니다. 이 부위는 굳이 바세린이라는 기름을 더 얹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한 유분 때문에 모공이 막히기 쉽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사막지대입니다. 바로 우리 눈가, 입가, 그리고 볼 바깥쪽입니다. 이 부위는 피부가 휴지처럼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스스로 기름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거나 말할 때 가장 먼저 건조해지고 잔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링법을 해야 하는 곳은 바로 이 사막지대입니다.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쌀알 반 알만큼의 바세린을 손바닥에 녹이셨다면 그것을 손가락 중에 가장 힘이 약한 네 번째 손가락, 즉 약지에 살짝 묻히십시오. 그리고 그 약지로 눈과 뼈 주변을 톡톡톡 두드려 주세요. 눈 바로 밑이 아니라 뼈가 만져지는 광대 윗부분입니다. 그리고 입가, 특히 팔자주름이 시작되는 코 옆부터 입꼬리까지 가볍게 눌러주세요. 목주름이 걱정되신다면 손바닥에 남은 여분으로 목을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건조한 사막지대에만 집중적으로 수분 자물쇠를 채워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얼굴 전체에 무작정 바르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방법입니다.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이것이 바로 전문가의 방식입니다. 어떠신가요? 바세린 정말 똑똑하게 써야겠죠. 오늘 이 정보가 여러분의 피부에 빛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클릭 한 번이 저희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바세린 사용법에도 독이 되는 최악의 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하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로 레티놀 성분과 절대로 같이 바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주름 개선 화장품으로 레티놀이나 비타민 A 연고 많이 쓰시죠? 이 레티놀은 피부를 재생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그만큼 자극이 강한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레티놀을 바른 피부 위에 바세린으로 밀봉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세린의 그 강력한 밀봉 효과 때문에
자극적인 레티놀 성분이 피부 속으로 훨씬 더 깊고 강하게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것은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마치 압력솥에 재료를 넣고 뚜껑을 닫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약한 불이라도 뚜껑을 닫아 압력을 가하면 솥 안의 온도는 훨씬 더 뜨거워집니다. 피부가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밤새도록 레티놀의 공격을 받아 뒤집어지고 붉게 타오르며 껍질이 벗겨지는 끔찍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레티놀뿐만이 아닙니다. 피부를 살짝 벗겨내는 AHA나 BHA 같은 산 성분 혹은 피부과에서 처방받은 여드름약 위에도 바세린을 덮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강력한 성분들을 바른 날에는 바세린은 무조건 쉬어가야 합니다. 만약 꼭 바르고 싶다면 그 성분들을 바르지 않은 눈가나 입가에만 살짝 바르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 약 위에 덧바르지 마십시오. 두 번째 주의할 점은 바세린이 모공을 막는다는 오해와 진실입니다. 순수한 바세린 자체는 논코메도제닉, 즉 모공을 막아 여드름을 유발하지 않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나는 바세린만 바르면 뾰루지가 나요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세린은 밀봉제라고 말씀드렸죠. 씻지 않은 더러운 얼굴에 바세린을 바르면 어떻게 될까요? 바세린은 피부 표면의 먼지, 피지, 박테리아, 그리고 화장품 찌꺼기까지 함께 밀봉해 버립니다. 즉, 바세린이 뾰루지를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씻어내지 않은 노폐물을 바세린이 밤새도록 피부에 가둬버려서 세균이 번식하고 뾰루지가 난 것입니다. 바세린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바세린을 바르기 전에는 반드시 아주 깨끗하게 이중 세안을 해서 피부를 완벽히 청소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세 번째 주의할 점입니다. 바세린을 절대 바르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무좀이나 곰팡이성 피부염이 있는 곳입니다. 바세린이 만드는 따뜻하고 촉촉한 밀봉 환경은 곰팡이균이 가장 좋아하는 서식지입니다. 무좀이 있는 발에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양말을 신고 자는 것은 곰팡이에게 자, 여기서 마음껏 번식해라 하고 최고급 아파트를 제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이 훨씬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막불이나 물에 데인 화상 부위에도 바세린은 금물입니다. 화상 부위에는 열이 남아있는데 바세린으로 그 위를 덮어버리면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피부 속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손상이 심해집니다. 화상은 무조건 찬물로 식힌 뒤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다만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건조해진 흉터 부위에 얇게 바르는 것은 보습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주의사항들을 알았으니 이제는 바세린을 200% 활용하는 만능 활용법을 제대로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얼굴뿐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인 얼굴 실링 보습법의 정확한 순서입니다. 밤에 세안을 합니다. 이중 세안으로 아주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그 다음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여러분이 쓰시는 물 성분의 스킨이나 토너 혹은 히알루론산 세럼을 바릅니다. 이것이 바로 바세린이 가둬둘 수분입니다. 이 물기가 마르기 전에 그 위에 기름 성분인 로션이나 수분 크림을 발라 1차 방어막을 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흡수되기 전 피부가 아직 살짝 촉촉할 때 바세린을 쌀알 반 알만큼 손바닥에 덜어 양손으로 비빕니다. 손의 온기로 바세린이 투명하게 녹을 때까지 비벼주세요. 덩어리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손바닥으로 얼굴을 문지르지 말고 눈가, 입가, 팔자주름, 볼처럼 건조한 부위를 꾹꾹 누르거나 지그시 감싸줍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3중 밀봉, 실링 보습법입니다. 둘째, 갈라진 발뒤꿈치와 손을 위한 특급 처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발뒤꿈치가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져 이불이 걸릴 정도가 됩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10분 정도 불립니다. 각질을 무리하게 밀어내지 마시고 물기만 톡톡 닦아내세요. 그 위에 집에 있는 로션을 듬뿍 바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세린을 동전 크기만큼 넉넉히 발라 랩처럼 코팅해 줍니다. 그리고 꼭 면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손이 건조하신 분들은 같은 방법으로 손에 바르고 면장갑을 끼고 주무시면 됩니다. 딱 3일만 해보세요. 아기 발처럼 보들보들해지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셋째, 주름지고 메마른 입술을 위한 수면 팩입니다. 입술은 피부 중에 가장 얇고 피지선이 없어 가장 먼저 늙는 부위입니다. 자기 전 따뜻한 물수건으로 입술을 살짝 불린 뒤 부드럽게 문질러 각질을 제거합니다. 그 위에 꿀을 살짝 바르셔도 좋고 아니면 바로 바세린을 평소보다 넉넉하게 듬뿍 얹어놓고 주무세요. 다음 날 아침 세수할 때 살살 밀어내면 탱탱하고 촉촉한 앵두 같은 입술이 됩니다. 넷째, 상처와 흉터 관리입니다. 바세린은 원래 상처 치료제로 개발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빨간 소독약 대신 깨끗한 물로 헹군 뒤 바세린을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밴드를 붙여주면 상처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스뮨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딱지가 두껍게 생기지 않고 새살이 훨씬 예쁘게 돋아나 흉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염색약 방어막과 큐티클 정리입니다. 집에서 염색하실 때마다 이마나 귀가 시커멓게 물드시죠? 염색하기 전 바세린을 면봉에 묻혀 헤어라인, 귀, 목덜미에 얇게 펴 바르세요. 바세린이 기름막을 만들어 염색약이 피부에 스며드는 것을 완벽하게 막아줍니다. 또한 손톱 주변에 거스럼이나 큐티클에 바세린을 바르고 5분 뒤 밀어내면 아주 깔끔하게 손톱 관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여섯째, 마찰 방지입니다. 새로 산 구두가 자꾸 뒤꿈치를 물어뜯을 때 그 부위에 바세린을 살짝 바르면 마찰이 줄어들어 물집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름철 허벅지 안쪽 살이 쓸릴 때도 바세린이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려 큰 효과를 본 분이 계십니다. 일산에 사시는 67의 박순자 님이셨습니다. 박순자 님은 평생 밖에서 장사를 하시느라 피부 관리는커녕 로션 하나 제대로 챙겨 바르지 못하셨습니다. 피부는 늘 가뭄이 든 논바닥처럼 갈라져 있었고 특히 입가에는 자글자글한 잔주름이 촘촘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웃을 때마다 입가가 트고 당겨서 활짝 웃어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난다고 하셨죠. 자식들이 사다 준 비싼 영양 크림도 발라봤지만 기름만 번들거릴 뿐 속 당김은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순자님께 오늘부터 딱 2주만 저녁 세수 후 수분 크림 바르고 이 바세린 실링법을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3,000원짜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반신반의하시던 박순자님께서 정확히 열흘 뒤에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원장님,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얼굴이 당기지 않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쩍쩍 갈라지던 입가 주름이 마치 물을 머금은 것처럼 팽팽해지고 피부 결 자체가 부드러워진 것을 손끝으로 느꼈다고 하셨습니다. 밤새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을 바세린이 꽉 막아주니 그동안 발랐던 수분 크림이 드디어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3,000원짜리 바세린이 기적을 만든 것이 아니라 바세린을 제대로 사용한 박순자님의 지혜가 기적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박순자님의 이야기가 특별하게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밤 여러분도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시인 랠프 월도 에머스는 우리 뒤에 있는 것과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것이다라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값비싼 화장품, 피부과 시술이라는 우리 앞에 있는 것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노화라는 우리 뒤에 있는 것에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 즉 내 피부 본연의 힘을 믿고 그것을 지켜내려는 오늘의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배운 이 바세린 실링법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잠자고 있던 피부의 힘을 깨우는 가장 현명하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더 이상 나이 탓이라며 거울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오늘 저녁 그 쌀알 반 알의 바세린이 여러분의 피부에 놀라운 수분 자물쇠를 채워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주름 걱정 없이 환하게 빛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다시 촉촉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피부가 건조해서 고생하시는 부모님이나 친구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서 함께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그분의 피부에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빛나는 피부와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